안녕하세요. 책 읽는 프레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팀 마샬이 지은 지리의 힘입니다. 부제목은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과 세계사,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이며 영문 제목은 Prisoners of Geography라고 지리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리는 언제나 국가의 선택과 운명을 가두어 갖고 정치와 외교, 전쟁은 지리를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도 제가 즐겨보는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일들이 왜 대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지리가 항상 중심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리와 정치를 같이 합한 용어를 지정학이라고 합니다. 책은 지정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각 대륙 또는 나라별로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나를 리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내부를 먼저 평정하는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워낙 드넓기 때문에 북중국 평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평지 덕분에 농업 문명이 발달했고 현재 중국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이 이 지역에서 탄생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됩니다. 외부로 나가기 전에 내부를 먼저 평정한다. 비록 이 내부를 평정하는 과정이 수천 년 동안의 왕조 간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어쨌든 강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되었고 그 힘으로 근대와 현대를 거쳐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해양으로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지리적으로 보호를 받았는데요. 북쪽은 몽골 공원과 고비 사막, 동쪽은 동해와 러시아, 그리고 남쪽은 쉽게 건널 수 없는 남중국해가 있었고요. 해양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늦게 시작한 해양 진출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주로 동남아시아들이 모여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중국이 해양을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타이완도 그 사이에 있긴 하지만 타이완은 중국과 같은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내전의 역사이자 태평양으로 나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족인데요. 티베트는 히말라야가 있는 곳입니다. 히말라야를 경계로 인도와 이곳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매우 강하게 떠오르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인도를 견제하면서도 이곳에 있는 중국 서부의 천연 방벽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티베트 지역도 중요합니다. 신장 위구르족 많이 들어보셨죠? 8개 국가가 무려 국경을 맞댔기 때문에 이곳은 중앙아시아 관문이기 때문에 드넓은 중국에게는 이곳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미국을 보겠습니다. 저자는 미국이 지리가 만든 초강대국이라고 하며 지리가 매우 유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이 외부 위협을 막아주고 넓은 내륙과 풍부한 자원이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른 곳과는 조금은 달리 전쟁뿐만 아니라 구입을 통해서 땅을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를 전쟁이 아닌 구매를 통해서 얻었고 멕시코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영토를 확장했죠. 그리하여 현재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과 나토의 핵심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국은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학적으로는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 역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유럽입니다. 서유럽은 산맥, 강, 계곡이 많아 하나의 제국보다는 여러 민족 국가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갈등과 전쟁이 매우 잦았지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독일, 영국 이 나라들은 예로부터 굉장히 많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레네 산맥 덕분에 그 안쪽에 모인 이 나라들은 비옥한 토지와 환경 덕분에 남유럽보다는 조금 더 지리적으로 유리했었는데요. 유럽은 두 차례의 세계 도전을 겪은 뒤 유럽은 EU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리적, 언어적, 역사적 차이로 인해 완전한 통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네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는 완충지대를 원하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러시아는 예로부터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을 통치하는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로 이것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우크라이나라든지 다른 발트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들을 서쪽의 완충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리적으로는 러시아도 나쁘지 않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수도 모스크바는 그곳까지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적들이 광활한 북유럽 평원을 지나야 하는데 매우 혹독하고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나폴레옹과 히틀러 모두 러시아 정복에 실패했지요. 지금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 자원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협력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지만 많은 미국이라든지 경쟁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지리적 한계의 대륙이죠. 라틴 아메리카는 정글, 사막, 고산지대가 뒤섞여 내부 통합과 교통이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은 굉장히 강대국이지만 아마존 정글로 인해서 국도 통합이 어렵고요. 멕시코는 미국과 오히려 너무 가까워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종속을 동시에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아시다시피 스페인 등등 강대국들의 식민지 이후 때문에 그 이후의 정치 불안이 아직까지도 있는 나라이며 또한 요즘 들어서는 마약 카르텔 문제까지 겹치며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중국이 바로 그 사이를 들어왔는데요. 최근 중국이 자원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이 지역에 매우 깊숙이 들어왔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매우 지정학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프리카입니다. 자원은 풍부하지만 연결되지 않는 땅입니다. 연결되지 않는 땅이란 유럽과 달리 강들이 있긴 하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많은 발전들의 제한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는 광물이 풍부해 오랜 기간 식민지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유럽 열강이 민족과 지형을 무시한 채 마구마구 그어버린 국경선입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있고 결국 아직까지도 내전과 수많은 종교 부족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는 석유와 인구는 많지만 종교적 부족 갈등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코하람이 있죠. 콩고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광물을 갖고 있지만 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은 많지만 국가 간, 지역 간 연결이 부족해 지정학적으로 스스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중동을 보겠습니다. 종교, 석유, 외세의 교차점이죠. 이곳의 핵심 갈등은 종교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대표적으로 있죠.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중심이고 석유가 풍부한 곳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중심이고 반미 노선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나오는 반정부 세력의 시위도 있고 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매우 강한 경계를 받는 곳이죠. 이스라엘에는 좁은 영토와 강한 군사력이 있고 미국과 매우 친밀합니다. 이것 역시 종교에 의해서 다 분리되고 종교에 의해서 서로 이제 적을 맺고 친구를 하는 것입니다. 연기에 석유와 강대국 개입이 더해지며 중동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정치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 분리 독립 이후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계속 충돌해 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작은 분쟁도 매우 위험합니다. 북극은 빙하가 녹으며 새로운 항로와 자원이 드러나고 있는 곳이며 많은 강대국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러시아, 미국, 중국이 있죠. 그래서 저자는 미래 지정학 경쟁자라고 봅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리의 힘, 이 책은 말합니다. 국가는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리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이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지정학도 다시 보게 됩니다. 한반도는 예로부터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갈등의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던 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이런 지리적 한계 속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타협, 분열과
화합을 거쳐 아주 어렵게 만들어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도를 알고 나면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